저한테는 가장 수식어가 많은 탄체 플레이어예요. 저랑 함께 대학교도 다녔고, 저랑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고, 저랑 함께 늘 이 공간에서 서로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예능 방송에서 배우 오윤아 씨가 탄츠플레이 수제자는 이 분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말로 탄츠플레이 수제자가 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제 사랑, 탄츠플레이어 배우 박신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신혜입니다. 제가 정말 데뷔 이래로 뭔가 제 인터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함께하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가 왠지 탄츠 플레이를 하는 제 모습이나 혹은 뭐 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원더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탄츠 플레이를 시작한 계기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여러 수업이 있는데 그중에 현대무용 수업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윤아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공연을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윤아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윤아 선생님이 그 무대 위에 계실 때예요. 탄츠 플레이 대표 김윤아 선생님 이전에 무용수 시절일 때 거의 그때가 한 2011년? 12년 뭐 그쯤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을 무대 위에서 처음 보고 완전 반했고 그 뒤에 선생님이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수업을 하러 오시면서 제가 그 수업을 이제 강의를 들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선생님이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신 거예요. 못 알아보시고 미안하다. 너 되게 몸을 은근히 잘 쓴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처음 듣고 뭔가 저한테도 새로운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때마침 딱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선생님 혹시 개인 레슨도 하세요? 교수님 혹시 개인 레슨도 가능할까요? 라고 딱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스튜디오로 한번 와볼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탄츠 플레이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탄츠 플레이가 올해 10주년인데요. 거의 이제 탄츠 플레이의 역사예요, 역사. 제가 탄츠 플레이 대표이기 전에 또 무용수로 또 안무자로 활동했던 거를 또 유일하게 본 배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로를 성장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자면 학교를 딱 이렇게 수업을 갔는데 너무 맨 앞줄에서 기억나? 맨 앞줄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배우 박신혜 씨더라고요. 근데 기억나지? 내가 A뿔, 그것도 98점 A뿔. 왜냐면 그때도 당시에 계속 방송이나 연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아침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래서 와, 배우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가 이렇게 학교 수업을 정말 너는 유명하잖아. 학교 수업 열심히 한 배우로. 창피하네요. 그래서 부끄럽네요. 그것들이 더 저를 자극시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해서 뭐 탄츠 플레이 와서 한번 그러면 배워볼래 해서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수업을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또 배웠었으니까 현대무용 뭐 재밌게 더 할 수 있겠지, 내 체력으로 가능하겠지, 나는 뭐 충분히 소화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딱 첫 수업을 듣고 제 트레이닝복이 정말 온통 땀에 다 젖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내 몸을 정말 잘못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썼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구나. 뭔가 그 정렬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정말 함부로 대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내가 100% 중에서 한 절반도 못 쓰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탄츠 플레이 스튜디오에 입성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는 막 하루에 막 클래스도 막 두 개씩 듣고
너무 재밌어서 정말 연습복 가방이 이렇게 커요. 그 연습복 가방이 매 시간마다 클래스마다 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두 번째 수업을 듣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와서 거기에서 또 많은 것들이 몸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마음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배우로서의 조금 더 코어, 그러니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런 맞아요. 중심을 잡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배우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좀 소모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품을 끝내고 나면 온전히 박신혜라는 나라는 그냥 개인의 힘을 다시 길러내야 하거든요. 이 다음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야지 또 발산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나답고 내가 했을 때 즐겁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탄츠 플레이가 좀 컸어요. 탄츠를 하면서 에너지도 채우고 뭔가 나의 스트레스를 이 공간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무브먼트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탄츠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도 이 공간에서 채워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 공간에서 또 풀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채워나가기도 하면서 저에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바닥도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뭔가 이 뭐 바라든지 뭐 보스라든지 아니면 짐볼을 그러니까 오브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시즌 1, 2, 3를 다 이제 겪어 나가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이렇게 재밌게 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주변에도 굉장히 정말 탄츠 플레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도 나만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굉장히 컸었어요. 거의 10년을 다녀야만 했던, 그리고 다니고 싶었던 계기가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혹은 촬영이 너무 고돼서 다음 날은 쉬어야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지 라고 했을 때보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가서 잠깐만 움직여 볼까? 라고 해서 오면 정말 신기하게도 에너지가 생겨요. 다시 깨어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일했을 때보다도 내 몸이 깨어나고 다시 엔돌핀과 함께 그런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 중독성? 놀이의 중독성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혜를 이제 바라볼 때는 신혜는 이 공간을 정말 놀이터로 생각하고 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금방 인터뷰에서 본인은 여기 와서 공간에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신혜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한 동력으로 채워져 있는 친구라서 충분히 이 공간에 와서도 그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그 순간들이 마주할 때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신혜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이 어린 아이 같아요. 올 때도 신나고 나갈 때도 신나고. 근데 저는 탄츠 플레이라고 이름을 만든 이유가 저에게도 탄츠 무용과 놀이 플레이가 접목돼 있어서 제가 탄츠 플레이를 만든 모든 그 정서와 영감은 고무줄 놀이를 했던 어렸을 때의 그 정서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으로 이 공간에서 에너지로 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너무 충실하게 너무 몸과 마음으로 다 느껴주고 있는 배우가 노는 아이처럼 너무 신난 아이처럼 그런 배우가 신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작품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외적으로 많이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몸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세라던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탄츠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 자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을 보면 정말 이 전면에 큰 거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서서 이제
동작들을 해요. 근데 가끔은 다른 사람의 동작도 보이지만 어느 날은 내 몸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좀 골반이 틀어졌네. 오늘은 왜 이렇게 어깨가 돌아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잘못 쓰고 있었던 혹은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내 몸을 그냥 돌보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탄치를 하게 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발목이라든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골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계속 이제 보면서 관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 내 몸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좀 일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더 얻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의 몸은 잘 조율된 악기 같아야 된다고 항상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조율된 악기 이상으로 이제 신인은 그 악기가 이제 나의 몸이 돼서 이제 연주를 하고 음악 소리를 내고 몸의 소리를 이제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말 10년의 탄치 플레이어로서 이제 거의 무용수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냥 몸에서 보여지는 그냥 근육, 예를 들어서 유연성, 뭐 관절의 가동 범위 이런 것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기본을 통해서 갖춰져 있게 됐고 오히려 몸과 마음의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아니라 배우로서. 그리고 몸에 어렸을 때 봤으니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봤으면 너의 몸의 움직임이 신난 아기 같은 동요였다면 지금은 되게 멋진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들리는 정말 곱고 아름다운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어서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는 거의 훌륭한 이야기꾼이 몸과 연기로서 다 표현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대한 변화, 마음에 대한 변화, 그래서 그게 다 우러나고 있다고,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브먼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매 수업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무브먼트가 바뀌는데 주제도 바뀌고 곡에 대한 느낌도 바뀌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만약에 이 동작을 했더라면 똑같은 안무를 했더라면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텐데 이게 시간이 점점 쌓이고 저도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배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 점차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내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무용수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콩쿠르 준비하는 사람처럼 꼭 입시생? 입시생처럼 뭐 준비하는 그러니까 연습하는 그런 날도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음악을 즐기면서 내 몸을 즐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했을 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그래서 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선생님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1주차, 2주차 점점 그 동작의 완성도나 혹은 곡의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남기면서 보는 그 변화 또한 굉장히 즐거운데 첫 번째 주에 뭐 익혀서 하는 것과 마지막 주차에 찍은 그 영상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개인 그런 SNS에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SNS가 난리가 났었죠. 덕분에. 그러니까 시간과 몸에 대한 모든 그 변형의 기록들이 참 아름답게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배우는 과정들이. 네. 저에게 탄치 플레이란 놀이터? 왜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흙도 만지고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딱 탄치 플레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를 통해서 느끼는 재미, 진보를 통해서 느끼는 재미, 혹은 뭐 보수라든지 아니면 소프트볼이라든지 각가지 그 도구를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그런 즐거움 하나의 정말 놀이이다 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고 그냥 온전히 나의 즐거움을 위한 곳이어서
저에게 있어서 탄치 플레이는 놀이터 같아요. 정말 탄치 플레이다. 정말 탄치 플레이다. 왜 예전에 광고 문구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 음료를 마시면 날개를 달아줘요. 탄치 플레이를 만나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저는 나 자신에게 날개를 한번 달아줘 보고 싶다. 자신감 있네. 자신감 있는 날개를 한번 달아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해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 저는 이제 여기 거의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탄치 플레이어들을 만났었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저도 변화하지만 그 탄치 플레이어 분들의 변화를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쭈뼛쭈뼛 내가 해보지 않은 어색한 동작들과 어색한 공간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이 수업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그 시간이 쌓여갔을 때는 심지어 전공자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나 자신에게 날개를 달고 달아준?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현대몽을 조금 더 쉽고 건강하고 재밌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치 플레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과정들이. 그런데 이 공간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나는 그냥 운동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물론 처음은 그렇게 오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결국에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탄치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이 공간에 제가 많이 고무줄 놀이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나 그런 방법들 안에서 놀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탄치 플레이 힘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치 플레이는 왜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이렇게 오래 다니시고 그 비결이 뭘까요? 하면 저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탄치 플레이를 만들게 된 계기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어렸을 때 그 정서와 영감의 놀이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놀러 오고 싶고 또 가면 또 언제든지 여행 오듯이 놀러 오듯이 하는 그 힘이 결국에는 놀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목적으로 하면 그리고 뭔가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다 보면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잘 무너지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되면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질리지 않는 그 놀이 속에서 점점 변화하는 건강도 되찾을 수 있겠고 뭔가 자세도 더 좋아질 수 있겠고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그 놀이의 힘을 통해서 내 주 목적은 뭐 몸매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건강이었는데 내가 즐겁게 놀았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이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 춤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내처럼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그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